가성비가 좋아서 대륙의 실수로도 불리는 중국의 IT 업체 샤오미가 이번엔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샤오미가 자체 개발한 전기차의 주차 기능이 고장을 일으키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토기의 김정민입니다. 중국 전기차, 특히 BYD 곧 진출을 하는데 저희가 지켜보라, 검증을 해야 된다. 국내에서 신뢰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데이터가 쌓일 때까지 서두르지 마셔라. 나와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만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데이터로 검증이 될 때까지 적어도 한 3, 4년 지켜봐라. 한 5년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는데 좀 급하신 분들은 최소한 1년 이상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생각을 뒷받침하는 아주 큰 사건이 얼마 전에 중국에서 일어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몇몇 언론에서는 이걸 다뤘습니다만 대대적으로 이거 정말 유튜브 채널에는 좋은 먹잇감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심각하게 안 다룹니다. 뭐냐면 샤오미 SU7 11월까지 10만 대 출고가 가능할 것이다. 올해. 그러니까 목표를 올해 10만 대 출고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한 달 앞당겨서 달성이 될 만큼 나름 중국에서 핫한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모델이 70대나 자동 주차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70대의 사고면 10만 대당 70대니까 만 대당 7대. 많기는 한데 그렇게 우려할 만큼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지난 14일 낮부터 15일 새벽까지 약 70여 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홍성신문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근데 실상을 알고 나면 이게 한 하루 정도 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그 다음날 오전까지. 24시간이 약간 넘는 그 시간 동안에 70대가 자동주차 시 사고를 냈다는 겁니다. 이게 워낙에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차들이 사고가 집중되니까 아무리 언론을 통제하고 부정적인 소식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정착되어 있는 비정상적인 중국 사회에서도 공론화가 되지 않을 수 없었고 외부로 이 소식이 나가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 자잘하게 일어났던 사건 사고로 따지게 되면 얼마나 많은 수의 사고가 그동안 있었겠느냐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딱 하루 정도에 70대라고 하면. 그런데 샤오미의 레이준 회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동주차만큼은 세계 최고라고 자신한 호언장담이 무색해진 겁니다. 泊车和代客泊车是天花板级别的存在啊。 SU7 출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차, 발레, 자율주행에서 이것만큼은 최고봉이다. 이것만큼은 최고다. 세계 최고의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너희가 보지 못했던 그 결과물을 우리가 보여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는데 야, 이거 여러분들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기아에서 자동주차 기능을 출시를 했는데 하루 정도 되는 시간에 70대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사고가 났다. 그 전에도 많이 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차들이 다 결심하고 그래 오늘 사고 몰아가지고 한번 내보자 뭐 이랬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건씩 국지적으로 나다가 이게 뭐 시기와 우연히 겹쳤는지 아니면 뭐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생겼는지 동시다발적으로 하루에 70대가 그냥 꽝꽝꽝 사고가 나니까 이걸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태를 현대기아차에서 만약에 발생을 시켰다 그러면 매장됩니다. 그 모델은 단종되는 건 물론이고 앞으로 내는 전기차 관련해서도 절대로 좋은 소리 못 듣고 기술력에 대해서 조롱하고 ICCU 보세요. ICCU에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코나 일렉트릭이 16대 화재로 1조에 해당하는 리콜 비용을 물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건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굵직한 언론 몇 군데에서는 이걸 보도를 했습니다만 이런 일이 생기면 가장 물어뜯기 좋은 유튜브에서는 아주 조용합니다. 이건 정말 초유의 사태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얘기를 다루지 않아요. 그냥 내용 중에 중국차 소개를 하면서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 실제로 타보면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전혀 다를 겁니다. 경험해 보세요.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스탠스냐. 여러분들이 한번 날카로운 시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너무나 공정성에 있어서 문제가 많은 상황이에요. 우리나라의 중국차 관련된 정보들이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겁니다.
EV3 상품성은 좋은데 플랫폼 되지도 않는 엉뚱한 논란으로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그 난리를 오랜 시간 동안 떨었던 거를 생각해보면 이건 진짜 어이가 없는 태도예요. SU7이 어떤 차인지 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우리는 그 차에 관심을 크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는 우리나라에 수출될 계획도 없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에도 나가지 않고 중국 내에서만 판매가 당분간 된다라고, 당분간인지 아니면 계속 앞으로 그럴 건지 수출할 계획이 없다라고 못을 박은 차예요. 그러니까 그 차가 그러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차가 발표됐을 때 수출이 안 된다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차가 나왔으니까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중국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많은 영상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런 콘텐츠들을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위험한 부분이나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결함 부분, 그리고 이런 사건 사고도 어김없이 전해야 균형 잡힌 그런 콘텐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전하는 곳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중국 관련된 콘텐츠들이 공정하게 지금 다뤄지고 있지 않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루 정도 되는 시간 동안 70대가 그렇게 사고를 일으켰다면 레이준 회장이 자율주행에서 주차와 발렛만큼은 최고봉이다 이렇게 자신을 했어요. 최고봉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상 없다. 이건 정말 자신한다 라고 한 그 기술이 이렇게 허점을 드러내고,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루 만에 70대가 이렇게 다문치다발적으로 사고를 일으킨다 그러면 이건 정상적인 공산품, 정상적인 자동차가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로 출시를 해서는 안 되는 기술인 거예요.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문제점을 보완하고 충분히 검증을 한 다음에 뭐 만대당 한 몇 대 정도에서 오류가 일어났다 그래도 사실 이거 리콜로 가야 될 문제고 심각하게 다뤄져야 될 문제인데, 하루 만에 70대면은 그동안 이게 누적으로 따지면은 몇백 건이 될지 몇천 건이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9개월 정도 됐어요. 출시가 된 지 한 10개월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10개월 동안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이런 자동 주차권과 관련해서 일어났겠느냐. 그럼 자동 주차도 이런데 그 외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능적인 이상으로 인해서 다른 유의 사건 사고까지 합치면 얼마나 그 누적 사고 수가 많을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하나만 하루에 70건이 일어날 정도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허점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라면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가 아직까지 완숙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샤오미 SU7을 전체로 확대를 해서 이러니까 전체가 다 문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지금 시장에서 핫하면서 샤오미가 정말 큰일을 했고 주목을 받고 있고, 이 차가 앞으로 1548마력으로 울트라 모델까지 출시가 돼서 독일 고성능 전기차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중국의 기술의 위상을 보여준다, 막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제조사들의 전기차들이 이것보다 극적으로 180도로 다르게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를 한 상황이겠느냐, 아니면 비슷한 문제를 노출할 가능성이 높겠느냐,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내용인데, 이제 곧 중국 전기차가 이제 뭐 BYD를 시작으로 해서 지커도 들어올 준비를 갖추고 있고, 몇몇 브랜드들이 지금 국내 시장을 두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처럼 깐깐한 소비자들, 그리고 전기전자 제어를 통한 전기차의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에서 전문가 그룹이나 소비자 그룹에게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유럽이나 또 북미,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시장에 큰 의미를 두고 대한민국 시장에서 인정받는 중국차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 효과가 강하게 작용할 동남아 시장에서 굉장히 중국에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76만 대밖에 안 되는 작은 시장, 그것도 전기차로만 딱 띄워놓고 보면 정말 규모가 작거든요. 한 15만 대도 안 되는 시장에
BYD가 들어와서 과연 몇 대를 팔아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 시장에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고 공을 많이 들이고 이런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데 왜 그렇겠느냐, 그 얘기를 좀 다뤄드린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나라에 공장 설립하고 우리나라에서 조립을 해서 관세, 점점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벽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걸 조금이라도 다 낮출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산 배터리, 중국산 주요 기자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립만 우리나라에서 한다 그래서 관세 혜택을 대한민국 FTA를 맺은 유럽과 미국의 그 수준으로 낮출 수는 없으나 어쨌든 대한민국을 거쳐서 세탁된 전기차니까 조금은 낮출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득과 그리고 대한민국 시장에서 특히 전문가 그룹, 사실 뭐 인플루언서들이 전문가 그룹은 아닌데 전문가 그룹으로 포장하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정이나 소비자들이,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그래도 중국 전기차에 대한 거부감 없이 이렇게 인정하고 있고 많이 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거를 너희들이 알면 우리가 얼마나 기술적으로 현대기아 잘 나간다고 하지만 대등하게 지금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그런 전기차야라고 어떻습니까? 하기가 좋은 그런 환경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렇게 공을 들이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정성을 검증받기 위해서는 최소 아무리 못해도 그 차가 들어와서 1년 이상은 지켜봐야 돼요. 저는 한 3, 4년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좀 급해서 중국 전기차 가성비나 뭐 이런 건 좋은데 믿고 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염려가 된다라고 하시면 최소 1년 이상은 지켜보셔야 된다. 그리고 뭐 가격을 얼마나 책정을 했던 간에 안 팔리게 되면 이제 재고를 할인을 해서 초기 출시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지금 T4K가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가 앞으로 그런 수순을 밟을 거라고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구매를 절대로 서두르실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런 샤오미 SU7과 같은 초유의 사태, 말도 안 되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서 하루 만에 70대나 막 여기저기서 꽝꽝 사고를 일으키는 이런 전기차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극도로 조심하셔야 돼요. 의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되는 정말 대단한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귀를 좀 쫑긋 여러분들이 열어놓으시고, 항상 과장하는 데가 있으면 이렇게 제대로 여러분들이 시장 돌아가는 정확한 판도를 좀 날카로운 눈으로 보십시오라고 하는 이렇게 좀 눌러주는 콘텐츠들도 있어야 되니까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서 중심을 잡으세요. 소비자들이 현명해야 됩니다. 지금은 참 잘못된 정보들이 참 여과 없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정보의 옥석을 가려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EV3 상품성은 좋지만 뭐 EGMP예요 이게? 플랫폼이 뭐예요? 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논란을 가지고 그 난리를 떨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유럽에서 우리 차로 지정될 겁니다. 뽑힐 거예요. 그리고 EGMP로 팔릴 겁니다. 그때 가서 뭐라고 얘기들 할지 저는 참 궁금한데, 이런 시도들이 여러분들 다 자연스럽게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야지 이래서 나오는 걸까요?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인과관계에 맞춰서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물려서 나오는 현상이지, 갑툭튀로 야, 상품성이 좋고 정말 구입 가치가 높은데 이거 정말 문제야 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워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반대로 샤오미의 SU7 같은 차들은 이건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데 실제로 차보면 좋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소비자들을 속이는 거예요. 소비자들의 눈을 가리는 겁니다. 딱 들어봐도 이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현대기아가 이런 일들 벌였으면 현대기아는요 뼈도 못 추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비자분들이 가만두지 않았어요. 하루 저녁에 70대가 아이오닉이 자동주차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1년 365일 씹어먹을 겁니다. 그 단종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아마 심각한 문제로 연일 언론에서 때리고 유튜브에서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영상 쏟아질 겁니다. 그거와 비견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그런 판단 기준을 잘 갖고 계셔야 됩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인데 또 관련해서 좋은 소식들 이렇게 전해드려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주의하시고 날카로운 판단력을 여러분들이 유지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제 마음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어쩝니까 그런데. 이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고 균형을 잡으려면 이러한 내용에 대한 보정이 필요한 시기이다 보니까 과도기이고 급변하는 시장에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려면 우리의 생각을
다양한 부분까지 넓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